우리 애는 선행을 많이 해서 실수만 안 하면 성적이 참 잘 나올 텐데 긴장을 너무 하나 봐요. 실수 안 하는 방법만 좀 알려주세요. 평소 학원에서는 잘 안 됐어요. 근데 학교 시험만 보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아이도 저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실수만 잡아주시면 선생님께 더 바랄 게 없어요. 학부모님 1대1 상담실은 물론이고 영상, 라이브 방송, 중수업 현장 강의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하시는 수학학습 관련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 수학 실수입니다. 오늘은 이 실수를 바로잡아 오답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완벽한 솔루션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 우리 아이의 계산 실수, 시험 실수 때문에 골치가 아프셨던 분이라면 꼭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실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산 실수를 했다, 문제를 잘못 읽었다, 유형을 잘못 파악했다, 조건을 찾지 못했다, 알고 있던 유형에 변형된 문제인 것을 몰랐다, 문제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다, 좁게 생각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다, 생각이 막혔다, 가정을 잘못했다, 스스로 풀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실력을 과신했다 등 더 세세하게 나열하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의 실수 유형을 그냥 단순하게 just 실수, 그나마 특화된 실수, 계산 실수 정도로 치부하곤 하죠. 그래서 각 실수의 원인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솔루션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뭉뚱그려서 계산 실수가 잦은 아이는 문제 풀 때 주의가 산만한 것 같으니까 기계적으로 풀도록 반복 학습을 시킨다, 또는 풀이 과정을 세세하게 적게 한다, 그리고 검산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과연 아이가 실수하는 원인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진짜 저 방법만으로 계산 실수가 다 잡힐까요? 물론 잡히는 때도 있습니다. 그건 원인과 솔루션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경우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실수를 잡지 못하고 중고등까지 가게 되어서 집에서 문제집 풀다 하는 실수가 아니라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시험 실수, 내신 실수, 수능 실수까지 가게 됩니다. 그쯤 되면 실수하는 것이 불치병이거나 아니면 그게 진짜 솔루션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깨닫는 때가 너무 늦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악몽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아이들의 실수 유형을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앞서 여러 가지 유형 나열을 했지만 사실 그걸 종합해보면 아이들의 실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실력 부족, 문제 해석의 오류, 주의 집중력 결핍, 이렇게 세 가지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실력 부족의 경우, 말 그대로 실수가 아닌 실력 때문에 발생하는 오답들입니다. 아이가 깜빡하고 뭔가를 잘못한 말 그대로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부족한데도 실수라는 말로 퉁쳐진 경우입니다. 만약 이걸 실력 부족이 아닌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면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잘못된 솔루션을 내주게 됩니다. 문제 풀 때 눈을 크게 뜨고 정확히 봐. 실수하지 않기 위해 좀 더 신경 써서 문제를 읽어. 같이 말이죠. 좀 더 실질적인 솔루션으로는 검산을 해. 문제를 읽으면서 중요한 거에 동그라미를 쳐.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애초에 그 문제를 잘 풀어낼 실력이 없는 아이에게 문제에 동그라미를 치고 검산을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아이들이 말하는 실수가 잡힐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이들이 말하는 실수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는 프로세스나 진행 상태를 잘 모르고 결과만을 체크하고 또 주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이가 실수했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실력은 있는데 실수를 한 거구나 라고 아이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들였고 문제집이나 학원에서도 큰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가 잦은 아이와 과정에 큰 관심이 없는 부모 조합은 절대로 아이의 실수를 바로잡지 못합니다. 아이도 본인이 그 문제를 틀린 이유가 실력이 부족해서라는 걸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안다고 해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특정 개념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이는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개념이 한마디로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운 좋게 잘 풀고 또 어떤 문제는 헷갈리고 또 어떤 문제는 풀이 과정 중에 착각을 하게 되고 어떤 문제는 적용할 곳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잘 모르는 거죠. 이건 실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호 틀리는 경우, 대표적인 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의 적용인데요. 중등 올라가면서 배우는 2항을 할 때 왜 부호가 바뀌는지 모르고 기계적 계산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분배 법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괄호를 풀면 부호가 바뀌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려서 틀리는 경우는 그냥 실수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 이걸 적용하는 문제들의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기본이라서 설마 이걸 몰라서 계속 실수한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아이를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여러 개의 개념을 적용해 풀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내가 아는 것만 어떻게 조합해서 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얕은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딱 그 정도 실력밖에 없는 아이는 그 개념 이상의 문제는 절대로 풀 수 없어요. 그럼 문제를 풀다가 막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풀었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계산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나온 숫자들을 조합해서 답을 찍는 아이들이 있어요. 앞서 말한 본인의 실력을 과신하는 아이죠. 객관식은 물론 주관식도 답을 찍어요. 시험이었다면 틀린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가는 아이도 많고 집이나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찍어서 맞추면 그건 또 아는 문제로 여기고 넘어갑니다. 이것 외에도 정말 많은데 이렇게 실력이 부족해서 계속 실수처럼 보이는 실수가 나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일단 우리 아이가 계속 실수를 한다면 어떤 실수를 하는지 시간을 많이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서 실수를 줄여야 하는 아이를 그냥 단순하게 실수하지 않는 스킬만 연습시킨다면 실수 때문에 아이 수학이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두 번째, 문장제 문제를 푸는 요령이 없어서 긴 문제 오답이 많은 아이는 그런 문제를 잘 푸는 요령을 알려주고 연습시키면 나아질 수 있지만 짧은 문제임에도 오답을 내고 이젠 실수라고 믿지 않으셔야 돼요. 실수 핑계를 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체로 유형을 잘못 파악하거나 조건을 못 찾았거나 알고 있던 유형의 변형된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거나 문제 구조 파악을 못했거나 잘못했거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경우인데요. 아무튼 이럴 때도 아이들은 틀린 문제를 실수라고 퉁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1차적으로 유형 중심의 학습을 해서 그런데요. 결국 이 이야기도 파고 들어가면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입니다. 유형만 달달 암기하니까 문제를 조금만 변형해도 아이들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쓰여있지 않은 숨겨진 너무 당연한 조건은 당연히 모르고 그런 걸 숨겨놓은 출제자의 의도 또한 몰라서 문제를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감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개념 실력을 키우는 것 플러스 수학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수학 문제 속에 등장하는 수학 용어, 거기서 파생되는 개념들, 그리고 서술어와 문맥으로 파악해야 하는 진짜 출제자의 의도 같은 것들이죠. 이건 평소에 문제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아이가 어떤 걸 잘못하는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지켜봐야 돼요. 문제를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모르는 표현이 있다면 밑줄을 긋고 결국 이 문제가 무엇을 사용하여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든 말로 하든 식으로 쓰든 할 수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풀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끄적이게 하세요. 그래야 실력과 수학 문해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오답, 실수가 확연히 줄어들 거예요. 마지막 주의력 결핍은 진짜 계산 실수나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는 아이도 본인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처음 풀었을 때는 몰랐는데 문제를 다시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또 제대로 보이긴 하니까요. 이 아이들은 수학 실력을 키우는 것 이전에 주의력, 집중력을 키워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수학 공부를 하며 주의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소개했던 블라인드 테스트라든가 문제를 읽을 때 동그라미 치고 옆에 문제를 따라 적는 등의 아이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극복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주의력 결핍이 습관이 되면 고치지 못하면 지금은 수학 계산 실수 정도의 가벼운 정도의 문제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과목으로도 확산돼서 정작 엉덩이 힘을 발휘해야 할 중고등 시기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오답이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은 아이들의 실수가 단순 실수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력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아이들은 자신이 다양한 유형의 실수를 한다는 것을 메타인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실수 노트를 추천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답이 생기면 이 문제는 왜 틀렸는지를 정말 솔직하게, 정말 사소해도 좋아요. 그 이유만 적어두는 노트입니다. 처음에는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모이면 여러분은 물론 아이도 내가
내가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 알게 돼요. 그럼 실수형이 앞서 말한 3가지 중 하나일 텐데 그에 맞는 솔루션을 그때부터 또 찾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실수 노트는 특정 개념 또는 단원 안에서 오답 문제를 쫙 모아놓고 어떤 부분을 잘 몰라서 또는 착각해서 계속 오답이 발생하는지 문제를 분석하면서 실수를 바로 잡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중등 고학년 이후에 아이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방법입니다. 초등생 학부모님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방법으로도 오답과 실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는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아이는 없어요. 그럴 때 지적하고 일방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적당히만 표현하셔야 돼요. 진짜 실수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부모님보다 훨씬 괴롭고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유형과 원인 해결책을 찾아가 보자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우리 아이만의 실수 줄이는 루틴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답을 만들어내는 진짜 원인을 찾았다면 더 정확한 솔루션으로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능하면 길게 풀이 과정을 쓴다거나 풀이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마다 혹시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그때그때 확인한다든가 하는 것처럼요. 어찌되었든 이런 실수 방지 루틴도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충분히 쌓고 난 후 해결해야 하는 단계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실수를 빙자한 실력 부족으로 인해 M1 아이를 호되게 잡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없는 아이가 백날 문제에 동그라미 치고 다른 풀이법으로 검산한다고 해서 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답이 줄어들진 않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아이와 함께 진짜 오답의 원인을 천천히 찾아보자. 실력 부족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염두하면 의외로 빨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